해마다 반복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을 놓고 이제는 방제 작업에 참여한 현장 작업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방제만 할 뿐 매년 피해 나무는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인데요. 네, 1조 5천억이 투입된 재선충 방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아홉산 일대입니다. 소나무 군락 군데군데가 누렇게 변하거나 붉은 빛을 띱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곳곳에 재선충 방제의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해 재선충 방제 작업을 실시한 곳인데도 주변으로 소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재선충이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보여주기식 방제 작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100헥타르에 걸쳐 방제를 했지만 다시 퍼지는 겁니다. 효과가 나무는 다 죽어야 끝이 안 나겠습니까? 벌레가 번지니까 사람으로는 그거를 못 막지. 현장 작업자들부터 방제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재선충 방제 작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6%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47%는 재선충이 되레 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감염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드러났고요. 또 기존 방제 방법이 한계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산림청은 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재선충 방제 사업 35년 동안 산림청과 지자체 예산 1조 5천억 원을 들였지만 피해 나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선충을 잡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벌어가지고 늦출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진통제 맞고 한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안 아프다. 이 정도 가는 거죠. 나무 속에 숨어있는 재선충을 근원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약이 없다는 말인데 산림청도 한계를 인정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더라도 사실 그런 방법 이외에 지금 나온 방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가 다 죽어야 방제도 끝나는 상황. 재선충 고사목을 그대로 두기로 한 일본의 산림 환경은 우리보다 더 건강해 헛돈만 썼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학생 500여 명이 다니는 한 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일부 오염물질은 기준치의 최대 37배나 초과했는데 과거 학교마다 운영하던 소각장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500여 명이 재학 중인 부산 거제초등학교. 건물 개축 공사 현장 곳곳이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커먼 색깔을 띤 유해 물질이 바람에 날릴까 덮어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17일. 조사 결과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기준치의 37배, 구리는 9배, 아연은 6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해 물질에 과잉 노출될 경우 복통은 물론이고 신장 장애, 폐 기능 감소 증상까지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과거 학교 소각장에서 플라스틱 등을 태운 뒤 땅속에 묻는 경우가 있었다며 생활 폐기물이 땅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들을 군데군데 매립한 물질이 보이고 또한 건설 폐기물인 아스콘이 부분적으로 포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학생 500여 명이 다니는 학교 옆에서 이 같은 유해 물질이 발견되면서 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학생들과 공사 현장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정화가 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지난해 부산의 또 다른 특수학교 공사 현장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학교 내 공사장 오염토의 전면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정부의 R&D, 즉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바로 지역대학들의 이공계 학생들입니다. 정부의 삭감 기조 속에 벌써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이 나도 자녀 교육은 시켰다. 배고프다고 시종자까지 삶아먹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R&D,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에 나오는 한탄들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연구진의 최말단인 지역대학의 이공계생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높은 지역대학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대학원을 좀 많이 가게 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연구비가 삭감이 되면은 다른 방면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어서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 여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학생인건비 지원이 1학기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경남대는 약 30%의 학생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해 대학을 떠났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지역대학들의 이공계생 추가 이탈은 불보듯 뻔합니다. 포기하고 나가도록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자기 제자들의 그 과학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종국 속에 정부는 R&D 예산 삭감 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에 맞서 R&D 예산 삭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우리 연구 종사자들께서 정말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요. 반드시 삭감된 것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R&D 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대학 이공계생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남해바다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김장 시즌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한 몫을 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 해역으로 손꼽히는 남해바다입니다. 전국 굴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찬 기온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살이 올라 상품성도 높아졌습니다. 알이 통통하고 비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첫째는 소비가 잘 돼야 우리 어민이 살아나가겠죠. 보름 전 초매식을 시작으로 양식장과 굴 박신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김장 특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1월 본격적인 김장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장 물가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때를 맞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굴과 멍게,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번지로 불리는 경남 통영산 신선 수산물이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미국 FDA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안전한 해역이라고. 통영산 굴과 양념으로 김장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굴 소비 촉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통영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수산물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백스코 야외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메가 서울 구상에서 촉발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논란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했던 변성환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게 불과 8개월 전이라며 재추진에 대한 부산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하려던 사업을 부울경 경제동맹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통합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부산 논란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김포시의 위상과는 달리 김해와 양산은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경남 전체의 25%를 넘고 있다며 김해와 양산을 편입하는 메가부산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도 박 지사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동남권 발전 전략은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역대급 긴축 재정을 선언한 가운데 오히려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받는 지방세가 줄면서 갚아야 할 지방채를 늘려야 하지만 일단 복지와 지역 경제부터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내년 예산은 15조 6,998억 원으로 올해보다 3,518억 원, 2.43%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초긴축 재정을 선언한 것을 감안할 때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게 부산시의 자체 평가입니다. 일단 서울이 3.1%, 대구가 1.3% 감소한 데 비하면 긍정적이지만 인천이 8% 늘린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방세 수입은 500억 원 주는데 지방채 발행을 1,200억 늘리고 국고 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가능했습니다. 부산시는 복지와 지역 경제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우선 복지 돌봄에 4조 6천억 원을 배정했고 R&D 국비 지원이 줄어든 기술 혁신에도 600억 원을 더 늘렸습니다. 다자녀 지원 등 인구 변화 대비해 7,800억 원을 투입하고 동백전 등 민생 경제에도 9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단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증가했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공약 사업이 대부분 또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민생을 정말로 챙기고 신경을 썼는지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이 늘지만 상환 규모도 함께 늘려 재정 건전성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엑스포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모두 빠져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2024년 부산시의 예산 운영과 사업 방향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남 양산시 어곡동의 한 폐기물 수집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 3대, 인원 10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쌓인 폐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생후 닷새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부부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닷새된 아이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 A씨가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직전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말 A씨가 건강을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1일 의원 면직 처리했고 그 뒤에 A씨가 협력사인 한 건설사와 골프를 쳤다는 비위 의혹을 통보받았다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장급 이상 직원 50명의 보직을 전부 교체하고 협력업체와의 업무 협의는 반드시 사내에서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입생 부울경 지역 정원을 8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76명이며 비중을 80%로 늘리면 2025학년도부터 부울경 출신 학생만 약 60명을 뽑게 됩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지역 의료의 균형을 위해 경남 학생만 최소 20%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빠진 모바일 승차권을 졸속으로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모바일 승차권인데도 현금 결제만 가능해 모바일의 편리함이 하나도 없고 버스 환승이나 동백패스와 연계도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부산교통공사도 완성도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토기업인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이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332억 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기여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부산 경남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 덕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륙은 오늘보다 오히려 더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13도, 밀양과 거제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6도, 양산은 15도, 김해는 1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월요일 부산의 아침 기온 3도 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겨울 외투도 꺼내주시고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